이번 사연은 몇 달 만에 사과하려고 전화한 시어머니에게 어디 한번 사과해 보라고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개월, 6개월 된 아가들 키우는 여자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라서 주부예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2달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시댁에 놀러가자 해서 저는 얼떨결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처음에는 술도 먹고 고기도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굴며 잘했고 시어머니도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트집 잡힐 만한 행동을 한 게 없었고요. 그리고 다음 달이 추석이었는데 2번째로 시댁에 인사를 갔죠. 정장을 입고 인사를 간 저에게 시어머니는 명절 음식 하는 것을 도우러 오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하시더군요. 약간 기분이 묘하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서운하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했습니다. 이게 잘못이었나 봐요. 건강식품, 김치, 쌀 등을 보내고 가끔은 용돈도 드렸어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잘하긴 했지만 제가 시어머니에게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연애할 때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저에게도 잘해주었기 때문에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시어머니 될 분에게 미리부터 잘하자는 생각으로 노력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받을 때만 좋아하시고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는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저를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시어머니에게 뭔가 해드리는 것이 싫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나 혼자 잘하다 보니 좀 지치기도 했고요. 해드려도 고마워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해드리던 것을 중단했죠. 그러던 중에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조심했어야 했는데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알고 좋아했어요. 어차피 우리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좋지 않냐는 남편의 말에 저도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각자 재혼을 해서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엄마와 살았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자주 갔던 것이었고 시아버지에게도 인사는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많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저를 복덩이라고 말해 주시고 시아버지와 재혼한 분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더군요. 시어머니의 태도와는 너무 달라서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 부랴부랴 결혼식을 하고 남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취하던 집에 남편은 짐을 가지고 몸만 들어온 것이었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직장을 옮기곤 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일을 쉬는 경우도 있었고요. 남편이 중장비 자격증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자격증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일반 사무직에 있다가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기술직이니 꾸준히 일을 해서 자리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초보라서 일을 하고 월급을 조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래를 생각해서 계속 배우며 일을 하라고 했죠. 몇 달간 제 월급으로 살면 된다고 하며 남편이 신경 쓰지 않고 일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3달 정도 지나서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다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달랬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거친 말을 많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2달 동안 놀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볼 생각도 안 하는 남편과 정말 많이도 싸웠습니다. 한 번은 좀 심하게 싸웠는데 남편은 집을 나가서 시댁에 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만삭인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욕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여자가 어딜 감히 남편을 내쫓냐고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내가 쫓아낸 것이 아니고 남편이 나간 것이다. 돈 한 푼 못 벌어오고 임신한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았다. 내가 가장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지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니까 건설 현장에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병원비, 조리원비 제가 통장에 있는 돈으로 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시아버지는 오셔서 아기 낳느라 고생했다고 하시며 100만 원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와서 아기만 보고 가셨습니다. 친정에서 저희한테 뭘 보내주면 많아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나눠드리곤 했는데 시아버지는 이런 귀한 것을 받기만 해서 염치가 없다며 꼭 돈을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받기만 하고 고맙다는 말씀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남편에게 어머님은 왜 고맙다는 말씀을 안 하셔? 하고 물어보면
전화 안 왔어? 이렇게 말하고 끝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시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안 드렸죠. 고맙다는 말을 꼭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얄미운 시어머니 입에 우리 엄마가 애써 만든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고 계시거든요. 시아버지도 그렇지만 시아버지와 재혼한 어머님도 저희가 뭘 보내면 꼭 전화를 주십니다. 고맙다고 하시고 다음에 꼭 뭔가를 보내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엄청 싫어합니다.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무색하게 저희 엄마는 남편을 싫어해요. 능력도 없고 시어머니가 하는 짓이 밉살 맞아서 사위도 싫어하는 거죠. 남편을 챙겨주실 때 저희 엄마는 저놈 입에 들어가는 게 싫다고 조금씩만 주셨어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시어머니라서 저는 기본도리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댁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하면 남편한테만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와 친해지려고 임신 중에도 며칠에 한 번씩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말이죠. 남편이 저와 싸우고 집 나가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로 난리를 친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뭘 보내드리던 것도 일체하지 않았고요. 친해지려고 해도 저를 밀어내려고만 하시니 너무 감정이 상해서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만삭일 때 설이 있었는데 설날 얼마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싸워서 저 혼자 과일 상자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그때 저는 만삭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였습니다. 음식하러 빨리 와야 하는데 제가 안 와서 서운하다 하시더군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만삭인 며느리를 꼭 그렇게 부려먹어야 직성이 풀리는지 더 화가 나는 것은 시어머니가 차리는 차례상이 남편 조상님 차례상도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재혼한 아버님의 조상님 차례상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내 남편 조상님도 아닌데 내가 왜 차례 음식을 해야 하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키워준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키워주긴 뭘 키워줬냐고. 어머님 재혼한 지 10년도 안 되었고 남편이 20대 중반이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냐고 따졌습니다. 내가 며느리로서 차례 음식을 해야 한다면 아버님에게 가서 내 남편 조상님들 차례 음식을 하지 여기 와서 내가 왜 음식을 하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군요. 남편이랑 어머니가 싸워서 내가 혼자서라도 온 걸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미쳤다고 다시 찾아뵙겠냐고 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 전부 말하고 친정 부모님께도 얘기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당장 남편과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친정에 갔더니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능력도 없는 주제에 정신 나간 엄마가 아내에게 못된 짓 하는 거 중간에서 막아주지도 못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내 딸 집에서 나가라고 애 양육비나 보내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무릎 꿇고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남편은 좀 철이 들었는지 꾸준히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수습기간 같은 것이 끝나고 일이 능숙해지니까 제대로 월급을 받아오더군요. 현장 일이 끝나고 회사에서 지방으로 같이 가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지방에 몇 달씩 가서 일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월급이 계속 나오니까 저는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도 모르게 남편을 무시하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명절에 시어머니와 대판 싸운 이후로는 시아버지만 찾아뵈었어요. 시아버지와 재혼한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언젠가부터 어머님이라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는 남편도 잘 가지 않고 가끔 전화통화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알아서 하도록 모른 채 하고 살았어요. 지난 봄에 둘째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번 왔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했을 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병원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안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우리 아이 보고 싶으면 저에게 사과해서 제 마음이 풀리면 그때나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사과는 안 하고 병원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아이 낳은 다음 날이라 너무 힘들어서 대충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조리원에 갔을 때 시어머니에게 또 전화가 오더군요. 조리원이 어디냐고 물으시길래 어디 한번 사과를 해보시라고 했어요. 남편 말대로 내 마음이 풀릴 정도로 사과를 하는지 한번 사과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한테 잘못한 것들을 일일이 짚어드릴까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아버지와 그쪽 어머님 잘 찾아뵈면서 지낼 테니까 어머님도 우리에게 신경 끄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성실해진 남편에게 그전보다는 잘해주세요. 그렇다고 살갑게 대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저희 남편이 하도 미운 짓을 많이 해서 그렇대요. 남편도 알고 있고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끔 말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싫어해도 제가 할 도리는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시어머니와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좀 후련합니다. 제 얘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혼한 남편 조상 차례 음식을 며느리가 해야 한다는 건 뭘까요? 시어머니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남편이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준 보람이 있겠네요. 성실한 남편, 귀여운 아이들과 앞으로 늘 행복하시기 바랄게요.